샬롬 사랑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통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게 된 김효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국난 극복에 더욱 앞장서서 사회 거리두기 운동을 더욱더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국난을 승리해 나갈 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가운데 개강 이후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수업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 만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제출한 과제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강하고 대면할 때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 체크는 저희 강의 시간에 내용을 주제 삼아서 마지막에 개인들의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느낀 점이라든가 또한 주제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확인과 함께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눈과 눈을 마주치며 수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 참 난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빚고 있는 이 국난은 우리가 또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개강해서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한 거 잘 챙기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함께 이겨내 나가도록 합시다. 저는 아동 권리와 복지를 담당한 김효성 교수입니다. 목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먼저 우리 식구들의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한 명 한 명 호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선 출석과 같은 느낌으로 호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우리 회장님 되셨죠? 축하합니다. 박성일 학우님, 송윤희 학우님, 홍성훈 학우님 좀 만나보고 보고 싶습니다. 신혜진 학우님, 최성정 학우님, 구요한 학우님, 김현정 학우님, 한수경 학우님, 김기론 학우님, 음악가의 김명숙 학우님 개강하고 대면할 수 있어서 그때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교재는 창시사 출판사의 아동 권리와 복지 이성한 외에 두 분이서 같이 공조한 교재를 쓰겠습니다. 이 교재는 선배들이 사용했던 교재를 일부러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제1장의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의 개념 이해부터 한번 짚어가 보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동 복지의 개념. 아동 복지란 아동과 복지를 합성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적 의미를 볼 때는 아동 복지란 아동이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 복지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 양육에 불가능한 경우에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야인 것입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또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고 최선의 아동복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의 정의에 대해서 도미향회는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 즉 법과 정책과 행정과 또한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또한 카두시는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 사회적 및 타고난 잠재 능력을 길러주는 각종의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는 아동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보호받는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고안한 연속적인 서비스입니다. 자녀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 학대나 방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지하고 협력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아동 학대와 방임에 관한 자료를 받거나 조사를 합니다.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더 이상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아동이 그들의 친척과 양부모와 생활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또 아동의 교육적 욕구가 제대로 달성되는지를 확인하며 또 친척이나 양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아동의 복지를 원조해 주어야 됩니다. 또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양육과 보호를 위하여 가족의 재결합, 입양 혹은 다른 영구적인 가족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가족과 함께 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은 자녀적인 개념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적인 복지 시책은 필요한 원조를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복지 시책입니다. 그러나 이후 보편적인 복지 시책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서비스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적인 복지 시책에서 점진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의 의의입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입니다. 모든 아동이 그가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의 보호와 육성인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아동을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발달시키는 제도를 확충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셋째, 아동복지 체계의 목표입니다. 아동의 성인과
또한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가족이나 사회에서 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동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에 유능한 성원이 되기 위한 건강한 발달을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체계의 목표입니다. 첫째, 안전입니다. 모든 아동은 그들의 가정과 가정 밖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모든 아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관계와 연결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건강한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셋째는 복지입니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에서 어떠한 아동도 잘못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필요할 경우 예방적, 치료적으로 개입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제2조의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이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또 장애 유무나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만 합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아동은 아동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아동복지의 대상 연령입니다. 아동복지의 대상 연령은 법적으로는 소년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따른 관한 법, 특례법, 또 근로기준법, 유아교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법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세 미만인 자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합니다. 연령대상, 유아교육법 연령대상은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현대 아동복지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아동복지 제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예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벅차고 이 가족의 굴레를 안정적이고 보호적인 건강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아동 발달과
아동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발달의 일반적인 원칙은 첫째,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중심부에서 말초신경보다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셋째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넷째, 발달은 연속적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한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정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획득되는 최적의 시기인 것입니다. 여덟째는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유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적의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전과 환경이 공동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제공되고 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유전적인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만이 최적의 발달을 위한 지름길인 것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또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이러한 각각의 요인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력하는 데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인 요인은 부모나 또한 민족, 성별, 질병 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은 양육 태도나 또한 가정, 출생 순위, 영양, 기후 및 계절 등이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은 가정의 환경 요인과 부모의 결손, 또 학대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 등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 발달과 아동 복지 서비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발달 단계를 거쳐서 발달해 갑니다. 아동 복지 서비스는 이와 같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발달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 아동 발달과 아동 복지 서비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구분을 영아기와 또한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영아기는 0세에서 2세에 해당이 됩니다. 복지 서비스의 과제에 얘는 영아기 때는 감각 운동의 능력, 또 신체 정서 발달의 서비스, 또 이해력, 언어의 발달, 탐색, 애착 행동의 형성과 또한 영아 학대, 불완전한 애착, 또 모성 분리와 박탈,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의 미비, 초기 모자 관계의 불완전함, 우울, 행동장애, 발육 부전, 영양 결핍 등의 과제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세에서 6세의 연령의 유아기는 가족 또는 또래와의 관계 발달과 또 운동 능력, 독립성, 놀이, 인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형성, 또 모자 분리와 발달 장애, 유아기의 자폐증들의 어떤 과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6세에서 12세의 아동기 때는 학습 습관의 형성과 근면성, 집단 생활, 자존감의 형성, 따돌림, 친구와의 관계의 형성, 도벽이나 난폭, 반항, 비사회적인 행동, 신경증석의 습관, 또한 부모 교육이 어떤 복지 서비스의 과제에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세에서 20세의 청년기에는 어떤 복지 서비스의 과제가 예가 있냐면 신체적인 어떤 변화, 또 사춘기, 또 정체성, 또래 관계와 집단 생활, 부모와의 관계, 또 추상적 사고, 논리적인 사고, 가출이나 학교 폭력, 우울, 정신적 건강 관리와 진로 부분과 학업, 중독, 인터넷에 관련 지도와 정신건강, 또한 친구관계, 신체적인 건강과 자존감이 복지 서비스의 과제에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동 복지와 아동 권리를 보겠습니다. 특히 현대 아동 복지의 구성과 영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 보호. 부모와 아동의 사적 관계를 기초로 아동의 물질적 보호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 가족 지원은 국가가 가족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처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재정 원조와 사회 서비스 등의 지원으로 시장을 통해서는 보상이 어려운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아동 권리입니다. 아동을 보호 대상자만이 아니라 권리 행사자로 인식하면서 성인과 동등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엔 아동 권리 선언과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권리 선언, 어린이가 자기의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고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이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1924년 9월 제네바 선언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 어떤 권리 협약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아동의 정의와 또한 협약의 이행 방법, 일반적인 원칙, 또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족 환경과 대리적 보호, 기본적인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 등 제1조에서 40조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드린 부분이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권입니다. 1조에서 40조까지 이렇게 8구분을 가져서 한번 조리 있게 정리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질 수 있도록 정리해서
대면 수업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권과 기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권리의 기본권은 크게 4개로 봅니다. 생존권과 또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의 4가지의 권리를 아동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며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로 신체적인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이나 또 빈곤 보호시설에 수감된 아동 환경에서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권은 차별 대우와 착취 또는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발달권은 육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이라든가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놀이와 여가, 또 정보, 문화 등 활동사상, 또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국가적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끝으로 참여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응하여 적정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아동 권리의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모든 아동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달시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입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고려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권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원칙은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를 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동이 그들의 온전한 발달을 이루는 데 기회의 균등함을 가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아동 견해의 존중입니다. 그들의 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아동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소년회가 창설되었습니다. 1923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가 창간되었습니다. 24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습니다. 1923년 아동권리 선언 반정한 아동권리 공약
3장을 설정하였습니다. 1957년 5월 5일 어린이 헌장이 발효되었습니다. 1988년 5월 5일 어린이 헌장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1989년 11월 20일 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1990년 5월 청소년 헌장 1998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년 8월에서 2019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아동복지 서비스와 아동권리의 구현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노력에 대해서 관련법 위주로 정리한 표입니다. 관련법을 볼 때 출입국 관리법에 1933년 아동을 포함한 난민 보호 강화의 개정 내용입니다. 민법 1997년 부모 양계 혈통주의의 채택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1997년 취업 금지 연령을 만 13세에서 15세 미만으로 연령을 취업 금지 연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육기본법은 1997년 학교 체벌 허용 조항을 철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을 1999년 아동학대 방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을 2004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의 전반적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2006년 옴부즈펀스와 옴부즈키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피해 아동 비디오 중계 장치와 차폐 장치를 통해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증언을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또 민법 2007년에 남녀 모두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통일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권리 구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총 11가지로 내용으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시군구 중 기초 수급 아동 밀집 지역의 207개 지역에서 1개소씩 거점 지역을 설치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전교육의 아동 권리입니다.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가 만 5세 이하입니다.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또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안전꾸러미를 배포하였습니다. 셋째, 아동 인권 증진의 지원입니다.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며 국제적 기준을 부합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아동 행사를 개최하며 아동 권리 포럼을 개최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 아동센터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해주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 능력을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 주제와 응급처치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건 및 예방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동 교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콘텐츠를 보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7번째,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 자립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립 지원 사업을 개최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번째, 드림 스타트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가정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족, 임산부입니다. 사업지역은 219개국 시군구인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의 양육 환경 및 발달 상태 사정의 결과에 따른 사례 관리를 통해서 건강, 기초학습, 사회성 함량과 부모교육, 가족지지 등 맞춤형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또 기초학습 지원과 사회정서 증진 서비스, 부모 양육 지원 등 아동 발달의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것입니다. 10번째,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방과 후 보호와 상담,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습과 영어, 독서, 예체능의 활동을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번째는 실종 아동들의 보호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 장기 실종 아동 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장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의 개념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